2024년 가을 서울의 한 공원. 62살 된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김은희.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1980년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은희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준호야, 넌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는 걸까? 그때였어요.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야? 은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거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살쯤 돼 보이는 남자.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어요. 당신, 혹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희야, 나야. 준호야. 박준호. 은희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오빠? 정말 오빠예요? 40년 만에. 정말 오빠예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응, 나야. 미안해, 은희야. 40년 동안 너무 미안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40년 만에 재회했어요. 공원 벤치에서.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두 분 왜 우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감동적이니요. 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년 전 1980년 계엄령의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40년이나 헤어져 지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애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80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김은희 21살. 국문과 3학년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커다란 눈, 수줍은 미소를 가진 여학생이었어요. 은희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은희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한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박준호 23,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학생이었어요. 준호는 도서관에서 은희에게 책을 대출하려고 다가왔어요. 저기 이 책 대출하고 싶은데요. 은희는 책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77234566이요. 은희가 대출증을 작성하는 동안 준호는 은희를 물끄러미 봤어요. 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김은희예요. 아, 은희씨.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그 후로 준호는 자주 도서관에 왔어요. 처음에는 책을 빌리러 오는 척했지만 점점 은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어요. 은희씨, 오늘 날씨 좋죠? 네, 좋아요. 은희씨는 무슨 과예요? 국문과예요. 아, 저랑 건물이 가까우니요. 저는 정외과거든요. 은희는 준호가 오는 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용기를 냈어요. 은희씨, 저랑 같이 점심 먹을래요? 은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첫 데이트는 학교 앞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한 접시, 순대 한 접시, 오뎅 두 꼬치. 준호는 은희에게 떡볶이를 집어 먹였어요. 은희씨, 맵지 않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준호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어요. 저는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소설을 쓰고 싶어요. 와, 멋있어요. 은희씨, 글 잘 쓰시겠니요? 아직 부족해요. 많이 배워야 해요. 준호도 자신의 꿈을 말했어요. 저는 나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서 일하고 싶어요. 멋있어요, 오빠.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매일 학교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어요. 남산에도 가고 한강에도 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은희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네 오빠. 저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외교관 되면 너 작가로 데뷔시켜줄게. 그리고 우리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자. 좋아요, 오빠. 꼭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980년 5월. 봄이 가고 여름이 오려는 그 시기.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1980년 5월 중순. 서울은 시위로 뜨거웠어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민주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도 시위에 참여했어요.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이었던 그는 학생들을 이끌었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주의를 달라. 은희는 걱정이 됐어요. 오빠 위험해요. 그만둬요. 은희야, 나는 해야 해.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하지만 오빠 다치면 어떡해요? 준호는 은희를 안았어요. 걱정 마. 나 조심할게. 그리고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5월 17일 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어요. 군인들이 거리에 배치됐어요. 탱크가 시내로 들어왔어요. 대학은 폐쇄됐어요. 학생들은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준호는 더욱 앞장섰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계엄령을 철회하라. 은희는 도서관 앞에서 준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통금 시간이 다가왔어요. 은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가 달려왔어요. 은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준호 오빠가 군인들한테 쫓기고 있어. 은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어디에? 학교 뒤쪽이야. 빨리 가봐. 은희는 달렸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학교 뒤쪽 골목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보였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오빠. 은희가 소리쳤어요. 준호는 은희를 보고 놀랐어요. 은희야, 왜 여기 왔어? 위험해. 오빠 다쳤잖아요. 피 흘리고 있어요. 준호는 은희를 끌어안았어요. 은희야, 나 지금 수배 중이야. 군인들이 날 찾고 있어. 뭐라고요? 수배요? 응, 나 학생회장이잖아. 시위 주동자로 찍혔어. 지금 잡히면 큰일 나. 은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요? 준호는 은희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은희야, 나 여기서 도망가야 해. 시골로 숨어야 해.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해요? 은희야, 미안해. 나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전화도 감청되고 편지도 검열되니까. 오빠. 은희야, 나 반드시 돌아올게. 이 상황 정리되면 바로 돌아와서 너 찾을게. 언제요? 언제 돌아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군인들이었어요. 준호는 은희를 밀어냈어요. 은희야, 가. 빨리 가. 너까지 잡히면 안 돼. 싫어요. 오빠 혼자 못 보내요. 은희야, 제발. 준호는 은희를 골목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준호를 쫓았어요. 거기서 안 서면 쏜다. 은희는 그 광경을 넛을 잃고 바라봤어요. 준호가 골목 끝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은희를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빠, 오빠. 눈물만 흘렀어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준호를 본 마지막 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학교는 폐쇄됐어요. 군인들이 교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학생 돌아가시오. 학교는 당분간 폐쇄됐소. 은희는 준호의 소식을 들으려 했어요. 저기요, 혹시 박준호라는 학생 아세요?
군인이 은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박준호? 그 학생 수배 중이요. 혹시 아는 사람이요? 은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같은 과 선배라서. 혹시 보면 바로 신고하시오. 은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오빠 어디 있어요? 무사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은희는 매일 학교 앞 공중전화 부스를 지켰어요. 오빠가 전화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편지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2달째 되던 날, 은희는 준호의 하숙집을 찾아갔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아가씨 준호 학생 찾아요. 네 아주머니. 혹시 준호 오빠 소식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안 왔어요. 짐도 그대로 있고. 그럼 혹시 연락 온 거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며칠 전에 경찰들이 왔었어요. 준호 학생 찾는다고.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찰이요? 응, 수배 중이래요. 아가씨도 조심해요. 괜히 연루되면 안 되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의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은희야, 준호 형 어디 갔는지 우리도 몰라. 그날 밤 이후로 연락 두절이야. 혹시 잡혀간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 잡혀갔으면 소식이 있을 텐데 아무 소식도 없는 걸 보면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 은희는 그 말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 오빠는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안전한 곳에. 3달이 지났어요. 대학은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준호를 제적 처리했어요. 박준호 학생, 불온 사상 및 시위 주동으로 제적. 은희는 그 공고문을 보며 또 울었어요. 넉 달째, 5달째, 6달째,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은희는 매일 준호를 기다렸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학교 정문 앞에서.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희의 부모님이 걱정했어요. 은희야, 이제 그 남학생 잊어라. 1년이나 지났잖니. 아빠, 저는 못 잊어요. 오빠는 분명 돌아올 거예요. 은희야, 현실을 봐라. 수배 중인 사람이야. 어쩌면 이미.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은희는 귀를 막았어요.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은희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취직하지 않았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준호를 기다렸어요. 오빠가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 거야. 3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은희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주변에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은희야,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은희는 거절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가 좋아요. 사실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가 돌아왔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은희는 31살이 됐어요. 아직도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은희야, 제발 정신 차려라. 10년이야, 10년. 그 남자 죽었을 수도 있어. 엄마 말이 틀렸어?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해?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준호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1980년 봄에 찍은 사진.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 은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오빠 어디 있어요? 살아있기는 한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10년 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분명 살아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15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은희는 41살이 됐어요. 부모님은 이미 포기했어요. 은희야, 이제 네 인생이나 살아라. 그 남자는 이미 죽었어.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기다렸어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에서, 공원 벤치에서, 학교 정문 앞에서 준호가 나타나기를. 30년이 지났어요. 은희는 51살이 됐어요.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은희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은희야, 너 아직도 그 사람 기다려? 30년이야, 30년.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기다려. 오빠는 분명 돌아올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은희는 상관없었어요. 미쳤다고 불러도 좋았어요. 준호를 기다리는 게 미친 짓이라면 기꺼이 미치겠어요. 40년이 지났어요. 2020년. 은희는 61살이 됐어요. 머리는 하얗게 졌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준호를 기다리는 눈빛. 매일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빠 올해도 안 오는 거예요? 40년이에요, 40년. 오빠도 이제 64이에요. 우리 둘 다 늙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오빠를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던 어느 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2024년 가을. 은희는 오늘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언제나처럼 그 낡은 사진. 1980년의 추억. 오빠 보고 싶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야. 은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4쯤 돼 보이는 남자.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당신, 혹시...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은희야, 나야. 준호야. 은희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진 사진을 준호가 주워들었어요.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은희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정말 오빠예요? 40년 만에 정말 오빠인 거예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응, 나야. 정말 오래 걸렸지? 미안해, 은희야. 은희는 벌떡 일어나 준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오빠, 오빠. 두 사람은 공원 벤치 앞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재회.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이제야 만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은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희야, 긴 이야기야. 천천히 들어줄래? 네 오빠. 들을게요. 전부 다 들어줄게요. 준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계엄령 때 은희랑 헤어지고 나서 난 시골로 도망갔어. 충청도 산골 마을이었어. 거기서 농사일 하는 아저씨 집에 숨었어.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은희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1년만 숨어 있으면 될 줄 알았어. 상황 정리되면 바로 서울 올라가서 은희 찾을 생각이었어.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수배는 풀리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화됐어. 시위 주동자들 전부 다 잡아넣는다고 난리였어. 그래서 2년을 더 기다렸어. 3년, 4년. 시간이 계속 흘렀어. 은희가 물었어요. 오빠, 그럼 왜 연락이라도 안 했어요?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희야, 그게 제일 힘들었어. 연락하고 싶었어. 매일매일 너 생각했어. 하지만 편지를 보내면 검열돼. 그러면 내 위치가 들통나고 너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참았어.
상황 좋아지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은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 그럼 5년, 10년. 그렇게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응. 10년쯤 지나니까 수배가 슬슬 풀리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서울에 올라올 준비를 했어. 하지만 그때 경찰들이 또 수배자 일제 단속을 시작했어. 나는 다시 숨어야 했어.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15년쯤 됐을 때 나는 포기할까 생각했어. 은희는 이미 결혼했을 거라고. 나 같은 수배자 기다릴 리 없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은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저는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다른 남자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오빠만 기다렸어요. 준호는 은희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은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에요, 오빠. 오빠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20년쯤 됐을 때 나는 드디어 수배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 은희를 찾으러. 은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20년 전에요? 그럼 오빠가 2004년에 서울 왔다는 거예요? 응. 학교도 갔어. 도서관도 갔어. 은희니 집도 찾아갔어. 하지만 은희는 없었어. 도서관 사서분께 물어봤더니 은희가 몇 년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이웃에 물어봤더니 은희니 가족이 이사 갔다고.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오빠. 저희 그때 이사 갔어요.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럼 오빠는 그때 저를 못 찾은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 하지만 아무도 은희 연락처를 몰랐어. 그래서 나는 또 기다렸어. 언젠가 은희가 서울에 올라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2년 전에 은희 친구 한 명을 우연히 만났어. 동창회에서. 그 친구가 은희 소식을 알려줬어. 은희가 아직 혼자 살고 있고 매일 공원에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이 공원을 1년 동안 찾아다녔어. 매일. 은희는 눈이 커졌어요. 1년이요? 오빠가 1년 동안 저를 찾아다닌 거예요? 응. 하지만 우리 시간대가 안 맞았나 봐. 계속 엇갈렸어.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은희를 봤어.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준호는 은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은희야, 40년이야. 우리가 헤어진 지 40년이 지났어. 나는 이제 64이고 은희는 61살이야. 우리 둘 다 늙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23때 그대로야. 은희를 사랑하는 마음. 은희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저도요, 오빠. 저도 오빠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4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은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정말 결혼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오빠만 기다렸어요. 직업은? 도서관 사서로 10년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후로는 작은 서점을 운영했어요. 서점? 네, 오빠랑 데이트하면서 나중에 우리 서점 하나 차리자고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기억해. 나도 기억해. 그래서 작은 서점을 차렸어요. 이름은 준호 서점이에요. 준호는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은희야, 너 정말. 오빠 저는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점 이름도 오빠 이름으로 지었어요. 매일매일 서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오빠가 문 열고 들어올 거라고 믿으면서. 준호는 은희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은희야.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아니에요, 오빠. 늦지 않았어요. 지금 온 게 맞는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했어요. 40년 전에 자주 갔던 분식집.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빠 여기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첫 데이트 장소잖아. 떡볶이를 시켰어요. 순대도 시켰어요. 40년 전처럼 두 사람은 한 접시를 나눠 먹었어요. 오빠 맛있어요? 응, 맛있어. 40년 전 그 맛 그대로야. 은희는 준호에게 떡볶이를 집어 먹였어요. 준호도 은희에게 순대를 집어 먹였어요. 옆 테이블 젊은 커플이 보며 웃었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완전 귀여우세요. 그니까요. 사랑이 느껴져요. 은희와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은희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래. 그러게요, 오빤. 우리 정말 늙었니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어. 맞아요, 오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어요. 40년 전에 자주 걸었던 그 길.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은희야,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오빠. 현실이에요. 우리 진짜 만났어요. 정말 행복해, 은희야. 저도요, 오빠. 강변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봤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야, 나한테 아직도 마음 있어?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오빠. 40년 동안 오빠만 생각했는걸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은희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은희야, 40년 늦었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 결혼할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할아버지 프러포즈다. 진짜 멋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준호는 은희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어요. 고마워, 은희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빠. 돌아와줘서. 그날 밤 은희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4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준호가 준 작은 선물들, 준호가 쓴 메모들, 전부 다 소중하게 보관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웨딩드레스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1980년에 산 잡지. 은희는 그 잡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드레스가 있었어요. 이 드레스 입고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은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이 드레스는 못 입겠니? 40년 전 디자인이니까. 하지만 은희는 행복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오빠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은희는 준호를 서점으로 데려갔어요. 오빠, 여기가 제 서점이에요. 작은 서점이었어요. 간판에는 준호 서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준호는 간판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은희야, 정말 내 이름으로 서점을 차렸구나. 네 오빤. 40년 동안 이 서점에서 오빠를 기다렸어요. 서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들이 가득했어요. 한쪽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와 은희의 젊은 시절 사진. 오빠, 이 사진 매일 보면서 힘냈어요. 준호는 서점을 둘러봤어요. 은희야, 이 서점 정말 좋다. 아늑하고 따뜻해.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꾸몄어요. 고마워, 은희야. 그날부터 준호는 은희의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사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은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약혼자예요. 어머, 사장님 결혼하세요? 네, 곧 할 거예요. 손님들이 축하했어요. 와, 축하드려요. 멋있으세요. 석 달 후. 은희와 준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은희의 친구 몇 명, 준호의 친구 몇 명. 그리고 서점 단골 손님들. 은희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40년 전에 입고 싶었던 그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준호는 정장을 입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약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신랑 박준호 씨, 신부 김은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맹세합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입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신부 김은희 씨, 신랑 박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맹세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목사 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처음 봅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키스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시오. 준호는 은희에게 다가가 키스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준호가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년 전에 은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은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도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은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은희도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준호 오빠만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40년을 혼자 살면서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오빠가 분명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오빠는 정말 돌아왔어요. 4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40년 전에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어요. 은희야, 행복해? 네 오빠. 너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 나이에 신혼여행 오게 될 줄 몰랐어. 저도요. 하지만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봤어요. 은희야, 후회 안 해? 40년을 기다린 거?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빠. 전혀 후회 안 해요. 만약 다시 태어나도 저는 오빠를 기다릴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릴 거예요. 준호는 은희를 안았어요. 고마워, 은희야.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정말 복 받은 거야. 저야말로요, 오빠. 두 사람은 그렇게 일몰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2년 후, 2026년. 은희와 준호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 서점은 이제 유명한 서점이 됐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40년 사랑 이야기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은희와 준호는 손님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서점 한쪽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돼 있었어요. 40년의 사랑 마이너스 계엄령 밤에 헤어진 연인의 재회.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서점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도 지금 원거리 연애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헤어질까 생각 중이에요. 은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아가씨는 몇 년이에요? 2년이요. 2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사장님. 힘낼게요. 은희와 준호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오빠,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안 돌아가고 싶어. 지금이 제일 좋아. 40년 전에는 우리가 젊었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웠잖아. 지금은 우리가 늙었지만 함께 있잖아. 이게 더 좋아.
은희는 웃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오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은희야, 저 별 봐. 40년 전에도 저렇게 빛나고 있었을까? 당연히 빛나고 있었죠, 오빠.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에요. 지금은 볼 수 있어서 좋아. 저도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